프렌치 수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프랑스 영화 프렌치 수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리와 사랑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킨 이 작품은 단순한 로맨스 영화를 넘어서 인생과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줄리엣 비노시와 브누아 마지멜의 환상적인 호흡이 돋보이는 이 작품 함께 감상해 보시죠. 영화는 1885년 프랑스의 아름다운 전원 지역을 배경으로 합니다. 미식 연구가이자 레스토랑 오너인 도댕 부팡은 미식계의 나폴레옹이라 불릴 만큼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천재 요리사 외제니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년간 함께 일하며 프랑스 요리의 정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을 넘어섭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이해, 그리고 사랑이 있지만 결혼이라는 형식으로 규정되지 않은 독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시대 배경인 19세기 후반은 프랑스 요리가 예술의 경지로 발전하던 시기입니다. 이 시대의 미식 문화와 요리 철학이 영화 전반에 섬세하게 녹아 있습니다. 영화는 새벽 푸르스름한 빛 속에서 시작됩니다. 외제니가 정원으로 나가 직접 채소를 수확하는 장면이 펼쳐지죠. 신선한 양상추를 자르고 흙에서 당근을 캐내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화가가 물감을 고르는 것처럼 신중합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외제니는 요리를 시작합니다. 이 오프닝 시퀀스는 무려 40분 가까이 이어지는데 대사는 거의 없고 오직 요리 과정만이 스크린을 가득 채웁니다. 물이 끓는 소리,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이룹니다. 감독 트란 안홍은 요리 과정을 마치 의식처럼 담아냅니다. 재료를 다듬고 불을 조절하고 소스를 만드는 모든 단계가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아름답게 촬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도댕과 다른 조수들도 주방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 사이에는 완벽한 조화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리듬감 있게 움직입니다. 요리가 완성되고 테이블에 차려집니다. 도댕과 외제니 그리고 몇몇 손님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도댕은 외제니를 깊이 사랑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애정이 가득합니다. 그는 수년간 외제니에게 청혼해왔지만 그녀는 매번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랑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외제니는 자유를 사랑하는 여성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갇히고 싶지 않고 현재의 관계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이미 가장 깊은 수준에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종이 한 장의 법적 관계가 이것을 더 의미 있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대화는 요리에 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불의 세기는 어땠는지, 소스의 농도는 완벽했는지. 하지만 이러한 대화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이 숨어 있습니다. 요리는 그들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어느 날 도댕의 저택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유럽의 저명한 미식가들과 왕실의 요리사입니다. 그들은 도댕과 외제니의 명성을 듣고 직접 그들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온 것입니다. 외제니와 도댕은 이 중요한 손님들을 위해 특별한 만찬을 준비합니다. 여러 코스로 이루어진 이 식사는 프랑스 요리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각 요리는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손님들은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점은 외제니가 식탁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주방에 머물며 자신은 요리사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도댕은 그녀를 식탁으로 초대하려 하지만 외제니는 자신의 자리는 주방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외제니의 강한 정체성과 자부심입니다. 그녀는 사교계의 일원이 되는 것보다
자신의 예술을 완성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둘째, 당시의 사회적 계급 구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요리사는 주방에 속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했습니다. 외제니의 거듭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도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외제니를 위한 요리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20년간 외제니가 도댕을 위해 요리해 왔다면 이제 도댕이 외제니를 위해 요리할 차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할 바꾸기가 아닙니다. 도댕은 자신의 사랑을 가장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요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댕은 외제니가 좋아하는 것들을 떠올리며 메뉴를 구상합니다. 그는 시장에 직접 나가 재료를 고르고 주방에서 여러 시간을 보냅니다. 미식 연구가로서의 지식과 외제니에 대한 사랑을 담아 요리를 만듭니다. 마침내 완성된 요리가 외제니 앞에 놓입니다. 그녀는 첫 입을 맛보고 눈을 감습니다. 맛 속에서 도댕의 마음을 읽습니다. 이것은 청혼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장면에서 영화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대사는 적지만 두 사람의 표정과 분위기만으로 모든 것이 전달됩니다. 사랑은 반드시 결혼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를 위한 헌신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 중간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폴린이라는 어린 소녀가 주방의 조수로 일하게 됩니다. 그녀는 재능이 있지만 아직 미숙하고 요리의 세계에 대해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폴린을 통해 우리는 외제니의 또 다른 면모를 봅니다. 그녀는 엄격하지만 인내심 있는 스승입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한 철학과 태도를 가르칩니다. 재료를 존중하는 법, 맛의 균형을 찾는 법, 그리고 요리에 사랑을 담는 법을 알려줍니다. 폴린은 외제니와 도댕의 관계를 관찰하며 성장합니다. 그녀의 순수한 시선을 통해 관객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은 꼭 전통적인 형태일 필요가 없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교훈을 배웁니다. 하지만 영화는 점차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외제니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암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가끔 숨이 차고 피곤해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숨기려 하고 여전히 주방에서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도댕은 외제니의 상태를 눈치챕니다. 그는 걱정하지만 외제니의 독립성과 자존심을 존중하기에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욱 세심하게 그녀를 돌봅니다. 이 부분에서 영화는 죽음과 유한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 그렇기에 현재의 순간이 더욱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외제니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요리에 집중하고 폴린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수하려 합니다. 그녀의 예술은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외제니의 건강은 계속 악화됩니다.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하고 19세기 의학의 한계 속에서 그녀를 제대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쓰러지는 일이 잦아지자 도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도댕은 특별한 결심을 합니다. 그는 외제니를 위해 직접 풀코스 식사를 준비합니다. 수십 년간 그녀가 자신을 위해 해왔던 것을 이제 그가 그녀를 위해 할 차례입니다. 각 요리에는 그의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디저트가 나올 때 접시 위에 약혼 반지가 놓여 있습니다. 외제니는 미소를 지으며 이번에는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두 사람은 약혼 파티를 열고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파티가 끝난 후 침실에서 외제니는 도댕에게 자신이 아마도 여름에 세상을 떠날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댕은 그녀가 여름을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 밤 외제니는 침실에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심장 질환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외제니의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도댕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음식을 거부하고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습니다. 한때 따뜻하고 밝았던 주방은 이제 어둡고 차갑습니다. 카메라는 이 변화를 섬세하게 담아냅니다. 친구들은 도댕을 위해 새로운 요리사를 보냅니다. 어느 날 아침, 도댕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침 식사 냄새를 맡고 깨어납니다. 하지만 주방으로 내려가 외제니의 앞치마를 입은 낯선 요리사를 보는 순간 그는 폭발합니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며 그녀를 쫓아냅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새 요리사를 고용하라고 권하지만 도댕은 모두 거절합니다. 외제니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공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폴린의 부모가 찾아와 딸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도댕은 거절합니다. 폴린을 가르치기로 한 사람은 외제니였고 자신은 요리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그렇다면 폴린에게 직접 그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떠납니다. 시간이 흐르고 도댕은 결국 폴린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왕자를 위한 만찬을 준비하면서 그는 폴린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자신의 요리는 외제니가 만들던 것에 비하면 스케치의 윤곽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도댕과 폴린은 새로운 요리사를 뽑기 위한 오디션을 엽니다. 하지만 지원자들은 모두 실망스럽습니다. 어떤 이는 형편없이 요리하고 어떤 이는 외제니의 레시피를 재현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어떤 이는 요리의 기본조차 모릅니다. 도댕이 거의 포기하려는 순간 친구 한 명이 주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아델피두라는 요리사가 만든 요리를 가져옵니다. 도댕과 폴린은 그 요리를 맛보고 놀라움에 빠집니다. 이 요리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도댕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아옵니다. 그는 서둘러 폴린과 함께 아델피두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도댕과 폴린은 새로운 요리사를 찾아 나섭니다. 삶은 계속되고 요리는 계속되며 외제니가 남긴 유산은 이어집니다. 이것은 슬픔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프렌치 수프는 여러 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요리와 사랑에 관한 영화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인생, 예술, 자유, 그리고 관계의 본질에 대한 성찰입니다. 첫째, 이 영화는 예술로서의 요리를 다룹니다. 요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창조적 표현의 한 형태입니다. 재료를 선택하고 맛을 조화시키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사랑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도댕과 외제니의 관계는 전통적인 결혼의 형태를 거부하면서도 더 깊고 진실한 결합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법적 계약이 아니라 영혼의 교감이며 서로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여성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다룹니다. 외제니는 19세기라는 시대적 한계 속에서도 자신의 선택권을 지킵니다. 결혼을 거부하는 것은 도댕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렌치 수프는 느린 템포와 긴 요리 장면으로 인해 모든 관객에게 쉽게 다가가는 영화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영화의 리듬에 몸을 맡긴다면 매우 풍성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줄리엣 비노시와 분우아 마지멜의 연기는 섬세하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과장된 감정 표현 없이도 그들은 깊은 감정을 전달합니다. 특히 두 사람이 요리하는 장면에서의 자연스러운 호흡은 실제로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들 같은 느낌을 줍니다. 촬영과 미술도 탁월합니다. 19세기 프랑스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재현했으며 특히 음식을 촬영하는 방식은 예술적입니다. 각 요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처럼 보입니다. 이 영화는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 느린 영화를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전통적이지 않은 사랑 이야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삶과 예술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